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성공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사업에 도전하고 유튜브 하고 투자를 하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알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에 할 거야. 이에 대해 성공학의 아버지 나폴레온 힐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다리지 마라. 적당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 이거는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적당한 때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당한 때가 있다는 믿음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며 이 덕분에 여러분들의 행동력이 10배 이상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보셔서 그 성장의 가치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똑같이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인이에요. 근데 직장 다니기가 너무 싫은 거죠.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맨날 막 주식 얘기만 하고 회사 일은 오히려 뒷전입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사업을 해서 내 감추어져 있는 역량을 정말 마음껏 펼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적당한 때를 기다려서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언제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직 아이템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업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역량을 쌓으면서 공부도 하면서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완벽해지고 여유가 있고 그럴 때 도전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6개월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나름의 준비를 했죠. 근데 그거 아시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1년, 1년 반,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버리게 됩니다. 적당한 때를 기다리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실제 그런 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현재에 만족해하면서 처음에 품었던 어떤 패기, 포부들은 펼쳐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저는 작심만이를 시작하기 전에 한 회사를 다녔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창업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창업을 하겠다, 사업을 해서 멋진 기업을 만들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도전할 용기는 나지 않고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 생활을 했어요. 저는 그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퇴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어요. 내가 아이템만 확실하게 되면 퇴사한다. 그 이후로 사업에 관련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강의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내공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당한 아이템이 있고 적당한 때가 있고 적당한 상황이 있어. 근데 그렇게 꿈을 꿔왔는데도 그게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현실에 순응하는 기본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당한 상황에 있다고 믿었기에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게 됐던 겁니다. 3년 뒤에 뭔가 구체화된 게 있었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단 한 가지도 구체화시키지 못했어요.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나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적당한 때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딴 거 없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돈은 거기에 뛰어드는 순간부터 벌 기회가 생깁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벌겠다고 뛰어들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이미 수많은 돈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나서게 되면 다양한 이유로 돈을 지출하게 돼요. 출근해야 되니까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고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고 입가심을 해야 되니까 커피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하고 싶으니까 노트북도 필요하고 마이크도 사고 수많은 장비를 또 사게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또 사고 싶어지겠죠. 또 이번에 새로운 옷도 나오게 되고 근사한 데서 식사도 한번 해보고 싶고 여행을 가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미 사람들은 수많은 곳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을 담그어서 그 돈을 낚아채야 돼요. 단순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업이든 투잡이든 투자든 뭐든 지금 당장에 도전하는 것과 3년 뒤에 도전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먼저 3년 동안 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누군가는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어요. 3년 동안 아무런 성장을 못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수익은 제로죠. 반대로 누군가는 승승장구하고 돈도 엄청 많이 벌어요. 월 3,000씩 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사업이 잘 되는 거를 가정해봅시다.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개이득이죠. 내가 만약에 3년 뒤에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머지않아서 월 1,000을 달성하게 되고 곧 이어서 월 3,000까지 달성하게 됩니다. 때로는 더 잘 되면 월 5,000까지도 가요. 그래서 평균 월 3,0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전에 회사 다닐 때랑 비교해서 벌써 10배 가까이 차이 나게 돼요. 이게 당연히 쉬운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경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이걸 레벨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사업이 잘 된다는 거는 결과적인 측면도 좋은 거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이 벌리는지를 명확하게 경험해보는 사람이 다른 어떤 사업에 도전하더라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내가 직장인일 때는 월급을 받으면 원천징수로 회사에서 다 세금을 처리해줘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세금 문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이고 부가세는 무엇인지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직원 고용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아이템을 발굴해야 돼요. 어떤 아이템이 나한테 적합한 아이템인지 모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가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서 내 제품을 사게끔 만들 건가요? 모릅니다.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게 있네. 컨텐츠 마케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컨텐츠로 어떻게 마케팅할지 아시나요? 이거는 내가 현실이 되지 않고서는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의를 많이 보더라도 내가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생생한 지식이 아니에요. 격투기를 글로 배우고 영상으로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상대방과 링 위에 올라갔을 때 이 영상에서 본 동작을 어떻게 동작해야 내가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지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그냥 보는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도전을 해서 잘 되든 안 되든 뭐든지 간에 좋아요. 사업은 경험치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뛰어들면 들수록 돈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어차피 뛰어들게 되면 현실에 부딪혀서 고르게 됩니다. 선택하게 돼요. 하지만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빨리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돈을 다 탕진했으면 어떨까요?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1도 없어요. 이것도 엄청난 이득입니다. 왜일까요? 똑똑한 천재들이 남들과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제3자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부족한 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부족한 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부족한 걸 인지해야 개선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실패를 했다는 거는, 내가 돈을 탕진했다는 거는 사업적 감각을 제대로 못 키웠다라는 시그널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다시 배우고 다시 학습을 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면 돼요. 안타깝게도 나는 사업적 감각이 없어서 3년 동안이나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존재가 3년 전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더라도 이 상황을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뒤에 도전을 해서 실제 또 3년 뒤에, 총 6년 뒤에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되겠죠. 그때서야 생각할 겁니다. 아, 내가 왜 이제 도전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벌리는 곳에는 아직도 돈이 벌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나 일찍이 도전하는 사람이 유리한 게임입니다. 실제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망했던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기업인이 된 사람도 정말 많아요. 대표적으로 정주영 회장이죠. 제가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주영 회장은 현대건설을 운영할 때 정부의 수주를 받아서 고령교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막대한 적자를 겪게 되면서 이 적자를 메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채도 땡겨다 쓰고 가족들의 집까지 팔아가지고 적자를 메웠습니다. 수주를 따내서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적자를 만들어낸 그런 공사를 했었던 거죠. 과연 이게 정주영 회장한테 안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이 신뢰를 잃지 않고 신용을 잃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해냈기 때문에 다음 공사 때 현대건설과 또 계약을 하게 되죠. 만약에 정주영 회장이 3년 뒤에 하겠다고 꿈을 거렸다면 과연 이런 성공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완벽해졌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적당한 때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책에다가 사인을 해드릴 때 항상 쓰는 문구가 적당한 때는 없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작심만일하세요 라고 쓰고 있거든요. 저는 직장인 시절 때부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은 일찍 할수록 좋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절실히 느낍니다. 적당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지금도 성장의 흐름은 어디에서나 흐르고 있어요. 돈은 아직도 어디인가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는 곳으로 빨리 다가가 건져 올리는 게임이에요. 누가 먼저 많이 건져 올리느냐, 그 게임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깨지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그래서 적당한 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왕초보들에게는 적당한 때를 조망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경을 끼고 있어요. 안경에 갑자기 김이 서리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큰 장애물들은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야가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걷다 보면 문턱에 걸리거나 또는 허공을 밟다가 완전히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집에 어떻게 하면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에게 적당한 때를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안개 껴있는 안경을 끼고 내가 가장 빨리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적당한 타이밍을 잴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거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아까의 저의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적당한 타이밍을 재기 위해서 적당한 아이템이 필요해요. 아이템, 나한테 맞는 아이템이 뭘까요? 우선 여기서부터 맡기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적당한 아이템이 뭐지? 교육인가? 상품인가? 서비스인가? 이 아이템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의문점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이것만 찾다가 끝납니다. 우여곡절 찾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을 찾았어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지? 마케팅을 하려면 어떤 소구점을 잡아야 되지? 어떤 매체로 해야 될까? 인스타, 유튜브, 전단지로 돌려야 되나? 모든 게 의문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부딪히면서 알아가야 됩니다. 눈앞에 어떤 난관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요. 갑자기 동업자가 파토를 낼 수도 있고요. 잘 되던 마케팅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템에 전량 하자가 생겨서 모두 수거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적당한 타이밍에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직접 직면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때를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루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도 보셨죠? 제가 3년 동안 적당한 타이밍을 찾다가 미루기만 하고 아무런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랬습니다. 적당한 때를 기다려서 나의 스피드를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적당한 때를 미루는 습관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찰나의 모든 생각들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도전하는 게 두렵고 떨리고 하기 싫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의 행동을 막지만 내가 더 긍정적이고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도 나의 행동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돼요. 생각의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리고 목표를 향해 무지성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제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두 가지의 영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입니다. 우리가 왜 꿈을 거리고 미루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만과 멜 로빈스의 조언이 담긴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영상을 같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행동력은 반드시 10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작심만일 컨텐츠는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강의형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소비하느냐 아니면 실제 내 인생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이 적당한 때는 저 또한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사업에 도전을 해서 이제서야 사업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대략 10년 동안 개발자 생활만 하고 사업이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폭발적인 추진력으로 밀어붙이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추진력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마음으로 이를 진척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저와 함께 성장의 물결에 동참하셔서 높은 성장을 같이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입니다.